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한국인의 연금 투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릴 운용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신한자산운용의 류두형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자산운용의 유두형입니다. 한국인의 연금 투자, 오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2022년 4월 퇴직연금 IRP와 관련된 제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금 투자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 제도 변경은 조금 딱딱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연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 개인형 IRP 의무 이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즉 회사는 만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 미가입자 근로자도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의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 55세 이후 퇴직자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인형 IRP로 의무 지급하게 되면 사실 내 돈이 계속 묶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환금성이나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혹시 IRP 수령 의무화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세제 측면에서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 연금소득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세 이연, 뭔가 세금을 늦춰준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세 이연이랑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소득에는 15.4%라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15.4%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지 않고 계속 원금에 대해 눈덩이처럼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세 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 납부 의무를 뒤로 밀어준다는 의미로 언젠가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이 세금을 언제 떼느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5%에서 3.3% 사이로 연금 수령 시 원천 징수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5.4% 세금 낼 거 안 내다가 나중에 5.5%에서 3.3%로 내는 것이죠. 그러면 15.4% 낼 것을 5.5에서 3.3% 사이로만 낼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IRP 퇴직연금의 안정성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의 장점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서요. 네, IRP 퇴직연금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이 압류가 불가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어도 그 기관이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몇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IRP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계좌에 다양한 자산군의 복수 상품 편입이 가능하고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환매와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 측면에서 내 연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IRP의 성공 투자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IRP의 성공 투자 전략은 딱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 세계 주기 투자입니다. 자,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 그리고 생애 주기 투자. 그렇다면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장기 적립식 투자란
투자 상품 수익률의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의 등락이 심할 수 있으나 장기 투자 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자산을 찾기보다 최적화된 자산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자국 평양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자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한데요. 연령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자산과 투자 가능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주식 등 위험자산 중심의 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 축적이 필요한 반면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축적된 자산의 관리를 위해 점차 채권 중심의 위주로 투자해야 합니다. 즉, 생애 주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전략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퇴직연금 미가입자분들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 퇴직연금 미가입자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운용 경험도 부족하고 또 충분한 정보나 시간적 여력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초보 연금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효과가 많은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 보장 상품 혹은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게 되죠. 그렇다면 이 초보 연금 투자자분들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천해 주실 투자 방안이나 상품이 있으실까요? 투자 상품에 대한 경험이 적으시거나 부족한 정보, 시간적 여력이 없으신 IRP 고객분들에게는 펀드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그리고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율을 조정하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 상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이 TDF가 연금 시장에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 TDF에 대한 내용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TDF가 쏟아져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TDF 선택 시 연금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TDF 선택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TDF는 장기 연금 투자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TDF는 해외 부분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별 환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성과 부분에 차별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또한 국내 투자 비중을 일정하게 두고 운영하는지, 즉 홈바이어스를 반영하는지도 운영 전략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공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미리 정해진 글라이드 패스, 즉 자산 비중에 따라 패시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TDF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 어떤 기준에 의해 TDF를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TDF는 장기 연금 투자 상품으로 설계된 펀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기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IRP 관련 개정 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IRP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말씀해주신 류두형 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다음번에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